사이트에서는 pH가 떨어지죠. 질산타를 넣으면 공급 사이트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배지 사이트는 어떻게 돼요? pH가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잘 생각해야 될 게 공급 사이트하고 식물이 흡수한 배지 사이트하고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들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할 때는 분명히 근권의 pH, 근권이 아니라 공급 pH를 떨어뜨렸는데 실제로는 근권의 pH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리적 알칼리 비료라고 하고요. 암모니아 때는 중성 비료인데 암모니아 비료가 만약에 공급됐을 때 어떻게 돼요? 식물체가 암모니아를 흡수하고 수소를 내놓기 때문에 뭐예요? 근권 사이트에서는 생리적 산성 비료라고 해줘 이것들이요. 그래서 암모니아 테지소 비료는 생리적 산성 비료이므로 배지 pH가 올라간 시기에 더 많이 되는 것이 배지 pH의 안정적이다.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마지막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특히 암모니아 테지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pH가 떨어져도 문제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실제로 과체류 재배나 뭐 엽체류 재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pH가 올라도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상추 볼게요. 엽체류는 영양생장의 생생장이에요. 영양생장이죠. 꽃이 이제 안 피니까. 꽃은 이제 될 수도 안 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영양생장이라는 얘기는 질산테지소를 많이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pH가 근권 pH 올라가 떨어져요? 올라가겠죠. 올라가죠. 그러니까 상추를 재배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pH가 올라가는 게 문제예요. 근데 과체를 재배한 사람 입장이에요. 내가 토마토 오일을 재배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생육 초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pH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과일이 달리지 않고 잎만 있으니까 막 올라가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과일이 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pH가 안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정식 초기부터 한 2달 정도 사이에서는 한 굉장히 pH가 올라가는 게 문제이고 과일이 달렸다고 해서 pH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pH가 큰 변화 없이 아래로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안정적으로 가는데 과일이 달았을 때도 그렇게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거 암모니아 테지소 비료는 생리적 산성 비료이므로 pH가 올라가는 시기에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안정적이다. 그럼 정식 초기, 과체로 정식 초기에 심어놓고 한 달에서 2달 사이에는 뭐예요? pH가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암모니아에 대한 비수를 우리 더 많이 넣어줘야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엽체류들은 어때요? 역시 마찬가지로 엽체류들은 계속해서 영양생장만 하기 때문에 그때는 pH를 어떻게 하면 낮출까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갖고 옷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엽체류가 되든 과체류가 되든 우리가 pH가 낮아서 문제되는 경우는 특히 과체류에서는 뭐 1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제가 민원을 받아보면 1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인데 pH가 올라가서 문제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pH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이것들이요. 거의 다 이 현장에서는 pH가 올라가는 것들의 문제가 많아요 이것들이요. 예. 우리가 질산칼슘은 이제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료이고요. 사수염과 습수염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암모니아 테지소 pH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pH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0 정도 돼요. 5.0 막 지난주까지 5.2였는데 오늘 5.0이었어. 그러면은 내가 사수염을 넣는 게 좋아, 습수염을 넣는 게 좋아요. 처방전 새로 양을 만들어야 돼 오늘. pH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지난주에 5.2였는데 오늘은 봤더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20개를 10개를 조사했더니 5.2가 넘은 것들이 지난주에는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5.2에서 6.5 사이 10개였는데 오늘 재봤더니 5.2 이하로 3개, 3개 떨어져 있어요. 그럼 pH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pH가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은 암모니아 이거 사수염을 넣을까요? 습수염을 넣을까요? pH가 내려가고 있다. 그때는 사수염을 넣어야 되죠. 왜냐면 pH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모니아태가 없는 비료를 넣어야지 pH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반면에 내가 오늘 pH를 봤더니 지난주까지만 해도 5.2에서 6.5 사이가 10개였는데 5.2에서 6.5 사이에서 벗어나서 한 6.0, 6.23이 한 두세가 됐어요. 6.5가 넘어가는 것이 한 두세, 6.78이 2개가 됐어요. 그럼 뭐예요? pH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수염을 넣어요? 습수염을 넣어요? 습수염을 넣겠죠? 습수염에 암모니아가 뭐라고 했어요? 생리적 산성 비료라고 했으니까. 그렇고 또 뭐 집어넣을 수도 있을까요? 질산 암모늄이나 인산 암모늄을 추가 처방할 수도 있겠죠. 암모늄 비수를 추가 넣기 위해서 추가 처방도 가능하겠죠. pH가 떨어진다고 하면
pH가 자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아모니아 질소인 인산아모늄과 또는 질산아모늄을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또 하나가 이 비료 넣는 특징이 하나 또 있어요. 질산칼슘이 수경재배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비료 중에서 가장 저렴한 비료다. 이거 보통 지금도 야라 같은 보통 23,000원에서 28,000원 정도 하거든요. 20kg짜리 한 포대가. 다른 비료는 최하 싼 게 5만 원, 비싼 건 15만 원, 20만 원 하는데 얘는 5만 원, 23,000원에서 28,000원이에요. 가격이 저렴한 비료죠. 그러니까 저렴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겠죠. 질산태 질소와 칼슘을 공급할 때는 바로 우리가 뭐에 의존해야 돼요? 질산 칼슘으로 의존하겠죠. 만약에 질산 가리 비싸거든요. 내가 질산 가리 비싸. 근데 질산 가리로 질산태 질소를 공급하려고 하면 뭐예요? 바보죠. 내 입장에서는 질산태 질소를 공급하기 더 추가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질산 칼슘을 넣어야 돼? 질산 가리를 넣어야 돼요? 질산 가리는 한 포대에 7만 원이야. 질산 칼슘은 28,000원이야. 근데 내가 질산태 질소를 더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질산 칼슘을 넣어야 돼요? 질산 가리를 넣어야 돼요? 칼슘을 넣어야 되겠죠. 내가 포타슘을 가리를 증가시키고 싶으면 질산 가리를 넣어야 되겠지만 내가 순전히 질산을 늘려주려고 하면은 뭘 해야 돼요? 질산 칼슘을 넣어주는 게 가격이 훨씬 싸겠죠. 이것들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내가 비료를 어떤 비료 성분을 넣을 것인가에 따라서 선택한다. 가격에 따라서. 내가 질산태를 넣고 싶으면은 반드시 질산 칼슘을 넣는 게 낫고. 근데 나는 포타슘, 그러니까 칼리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칼리를 넣고 싶을 때는 질산 가리가 가장 가리 비료 중에 싸니까 우리가 질산 가리를 넣겠죠. 만약에 인산 가리가 있고 질산 가리가 있어요. 인산 가리가 질산 가리보다 몇 배가, 그러니까 2배 이상 비싸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가리를 공급하고 싶으면은 질산 가리를 넣는 것이 가격이 싼 비료죠. 가리를만 따졌을 때는. 그러니까 나는 인산을 넣고 싶으면은 인산 가리를 넣는 게 맞는데 만약에 가리를 넣고 싶으면 인산 가리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질산 가리를 추가하면 되겠죠. 이거 우리가 양액을 처방할 때 아무 비료를 처방하는 게 아니라 그 성분 중에서 가장 저렴한 비료를 공급한다. 원칙이. 뭐다? 다시 한번. 인산 가리가 비싸요? 질산 가리가 비싸요? 인산 가리가 비싸요. 그럼 내가 가리를 넣고 싶어요. 뭘 넣고 싶다 그러면? 질산 가리를 넣죠. 그러면 질산 칼슘이 비싸요? 질산 가리가 비싸요? 질산 가리가 비싸죠. 질산 칼슘 싸고. 그럼 내가 질산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질산 가리를 넣어야 돼요? 질산 칼슘을 넣어야 돼요? 질산 칼슘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이죠. 굉장히 합리적이죠. 왜요? 우리는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 안에 있는 성분만 집어넣으면 되죠. 이온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이온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을 공급한다는 거죠. 이것들요. 왜냐?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비싼 비료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과채료 1헥타 키울 때요. 1헥타 3,000평에 비료값이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수경재배 비료가 4,500, 5,000 들어가죠. 거기서 10%만 절약하면 어때요? 450만 원이 절약되는 거고 반대로 나는 10%, A라는 사람은 10% 절약했고요. B라는 사람은 10%를 더 늘렸으니까 10%가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때요? 1,000만 원 차이예요. 우리가 이게 뭐 작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방전을 쓸 때도 그냥 아무 비료를 쓰는 게 아니라 뭐까지 생각한다? 비료의 가격까지 포함한 처방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질산가리에서 성분이 우리가 원하는 성분이 질산이에요, 가리예요? 주성분이. 그러니까 주와 부를 우리 마음속에 나눠야 돼요. 주와 부가 뭐예요? 질산가리에서 주가 가리죠. 왜? 나는 가리를 공급하러 질산가리를 넣으니까 질산을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질산을 넣으면 내가 더 싼 비료가 있는데 굳이 내가 질산가리를 넣을 필요가 없죠. 나는 포타슘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질산가리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산아모늄, 인산가리는 뭐예요? 주가 뭐예요? 인산가리가 질산가리가 질산가리보다 비싸다고 했죠? 그러면은 내가 인산가리를 넣는 목적이 주 원료가 뭐예요? 그 안에 성분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게 뭐예요? 인산이죠. 그러니까 인산의 농도를 맞추려고 인산가리를 넣고 나서 가리는 뭐예요? 인산을 넣다 보면 가리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해야 될 게 뭐예요? 요 가리만큼 내가 들어갔으니 질산가리에서 요 가리 들어간 만큼 빵을 빼고 가리를 채워주죠. 그러면 질산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요? 질산 요만큼 남았어요. 요 질산이 들어간 만큼은 질산 칼슘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질산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채워주겠죠. 이렇게요.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싼 비료부터 차차로 싼 비료로 가면서 우리가 양분을 맞춰준다. 이온도를 맞춰준다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가 농사 처방전을 잘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는 이온 농도가 잘 만들었냐 조성표가 잘 됐냐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바로 비용의 문제도 내가 처방전을 잘 만든 사람보다 우리가 필요한 비료량을 다 집어넣고 나서도 가격이 저렴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뭐냐? 싼 비료를, 그러니까 싸구려 비료를 넣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질이 좋더라도 그 중에서 저렴한, 그러니까 그 질산칼슘이 질산가리보다 싸니까 내가 질산고급할 땐 질산칼슘을 넣어줘야겠구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처방전을 만들어야 비료가 적게, 그러니까 비료 가격이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우리가 식물을 시설원을 한다는 자체가 작물을 잘 키운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가 경제적으로 잘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잘 키워야 된다. 내가 쓸데없는 비용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설원회가 우리가 그때 운영비를 얘기했잖아요. 1헥타를 운영할 때 우리 얼마 들어간다고 했어요. 보통 4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금융비용 빼고 여기서 말하는 금융 감가상각비 빼고 인건비 그 다음에 난방비, 재료비 하면은 4억이 들어가요. 근데 2억은 뭐냐? 이제 내가 시설이 예를 들어 비싼 온실이면은 단가가 더 비싸질 테고 싼 온실은 단가가 작게 붙을 테고 해서 요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럼 4억에서 내가 10%를 아끼면 4천만 원이 희록되는 거거든요. 4천만 원이 희록되면 뭐예요? 4천만 원 순이익이에요. 4천만 원 순이익이면은 뭐 웬만한 사람, 한 사람 1년 그 뭐라고 하죠? 이거 세금 없는 돈이에요. 세금 없는 돈 4천만 원이라는 얘기는 실제 연봉은 6천이라는 얘기거든요. 웬만한 좋은 직장에 한 사람 연봉이에요. 내가 비료를 조제할 때도 여기서 비료 종류만 잘 선택을 해도 내가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절약할 수 있으니 엄청나게 큰 거죠, 이것들은. 내가 만약 1헥타가 2헥타 돼봐요. 그거 어때요? 한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면은 웬만한 그 노동자 하나 쓸 수 있는 1년 쓸 수 있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질산 암모늄이 있어요. 이제 질산 암모늄은 굉장히 고가이라고 얘기가 들어있고 그래서 주로 뭐라 해요?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배지 pH를 조절할 때 사용한다. 배지 pH를 조절할 때 배지 pH 뭐요? 암모니아테 대수는 이 암모늄이 바로 생리적 알칼리 산성 비료이기 때문에 배지 pH를 떨어뜨리려고 우리 질산 암모늄을 넣는 거고요. 폭약이 원료임으로 구입이 엄격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구입이 쉬워요. 그리고 아까 또 질산암은 비싸다고 했잖아요. 아까 10수염을 사용하지 않고 4수염을 쓸 때는 암모니아테를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넣어준다고 했죠, 또요. 그래서 질산암모늄은 이게 이제 암모니아테가, 그러니까 질산암모늄의 주 비료가 뭐예요? 목적이 보면은 여기서 질산암모늄 넣어주는 이유는 질산테를 넣어주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 비료가 뭐예요? 암모니아테를 넣어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질산암모늄을 볼 때 우리가 암모늄의 농도를 계산하죠. 암모늄이 내가 이유에서 암모늄을 얼마큼 집어넣을까를 우리가 계산해서 집어넣죠. 질산은 무시해버리죠, 그때는. 그죠? 질산칼륨은 칼륨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잘 녹지 않아요. 잘 녹지 않는다는 얘기는 상대적 개념이에요. 얘 잘 녹긴 잘 녹아요. 단지 질산칼슘이나 황산 마그네슘에 비해서 잘 안 녹는다는 얘기고, 일단 얘도 녹긴 잘 녹는데 서서히 잘 녹아요. 서서히 저어주면 잘 녹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질산칼륨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칼륨을 포함했겠다. 그래서 칼륨 비료를 넣기 위해서 질산칼륨을 넣는 거고요. 제린산암모늄은 우리가 제린산암모늄은 잘 사용하진 않지만 우리가 인산을 주로 넣고 암모니아테가 모자랄 때는 질산암모늄, 암모니아테가 충분할 때는 인산 가리를 집어넣는다고 하고 있죠. 이것들이요. 제린산 가리를 대신에 사용한다. 그래서 인산도 포함되어 있고, 제린산 암모늄과 제린산 가리는 바로 제일 목적이 바로 인산을 채워주는 것들, 인산 비료를 공급해 주는데 주로 목적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들은.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여기다 보면 질산 들어간 비료들이에요. 질산칼슘, 질산가리, 질산암모늄, 마그네슘, 질이산암모늄이 있고, 여기서 이제 물어볼 거예요. 암모니아테가 들어있지 않은 비료는 무엇일까? 그래서 질산칼슘 쓰고 가로치고 사수염, 그 다음에 질산암모늄, 제리산암모늄 써놨어요. 그러면 뭐가 답이에요? 암모니아테 들어있지 않은 거는 질산칼슘에 사수염이겠죠. 이것들이요. 그거는 암모니아테가 안 들어있는 거겠죠. 이것들이요.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암모니아테가 들어있지 않은 것은 하면 뭐예요? 그래서 10수염, 사수염, 질산암모늄, 제이산암모늄.
뭐예요? 사수염이 안 들어있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질소 비율을 얘기할 때 암모니아태 질소와 질산태 질소를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 암모니아태는 pH를 떨어뜨리는 용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pH가 올라갈 때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질산태 질소를 줄여주고 암모니아태를 늘려주고요. pH가 내려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암모니아태 질소를 전부 빼주죠. 그러니까 내가 pH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사수염 처방해야 돼? 식수염 처방해야 돼요? pH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5.2였는데 5.0으로 떨어졌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근권의 pH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사수염 처방해요? 식수염 처방해요? 사수염을 처방하죠. 예, pH가 올라갈 때는 식수염을 처방하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배양면에 좋아하는 인산은 pH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인산은 특이한 게 있어요. 내가 공급하는 거와 상관없이 pH에 따라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온 형태는 맞아요. 이온 형태이긴 하는데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느냐 흡수할 수 없느냐로 구별된다. 그래서 우리가 pH, 그러니까 일가이온하고 이가이온인데 일가이온은 흡수를 잘하는데요. 바로 이가이온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pH가 올라갈수록 일가이온의 함량이 줄어들어요. 이것들은. 그래서 보통 pH 6에서는 인산 10%가 뭐 이가이온 10%인데 우리가 6.5가 되면 22%가 이가이온이고 pH가 상승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가이온의 함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산 같은 경우는 pH가 높아짐에 따라서 흡수율이 떨어진다. 볼 수가 있어요. 이가는 흡수를 못한다. 인산 것들. pH를 영향하는데 보통 우리가 pH 6.5 정도만 돼도 22%가 이가이고 나머지가 다 40%, 22%고 나머지가 다 일가잖아요. 그래서 pH가 한 6.5까지는 인산이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한 pH 6.5 정도까지는 우리가 인산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통 얘기를 하고요. 7일 때도 보통 그래도 한 60% 이상 정도가 50% 이상이 일가이온이기 때문에 흡수는 비교적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철에 비해, 그러니까 상대적 개념이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그 pH가 높을 때 올 수 있는 결핍 증상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큰 게 철결핍이고 두 번째가 인산결핍인데 인산결핍이 철결핍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전해요. 조금 더. 또 이가이온은 침전은 안 되지만 이제 뭐 다른 농도랑 만나서 이제 침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산 같은 경우에. 요게 앞에 말했던 걸 설명한 내용이에요. 보면은 여기 지금 pH가 여기 7이에요. 해리 곡선인데 pH 7에서 기점을 해서 어때요? 1가하고 2가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요? pH 7일 때 50%가 1가고 50%가 2가죠. pH가 7 이하일 때는 비율이 1가가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2가가 낮은데 pH 7이 변경되면서 어떻게 돼요? 1가이온이 확 줄어들고 2가이온이 늘어나죠. 로그값으로 늘어날게요. 로그값이라는 건 뭐냐면은 비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수직으로 상승해버리죠. 로그값으로 올라가기 때문에요. pH 7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인산의 결핍을 나올 수도 있다 얘기를 해요. 보통 6.5까지만 해도 6.5 보세요. 별 문제 없죠. 7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인산의 결핍이 올 수도 있다.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올 수도 있냐면은 뿌리가 좋잖아요. pH 7이 돼도 결핍이 안 나요. 뿌리가 나쁘면은 7이 안 돼도 결핍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식물이 건강하다고 하면은 좀 버티는 힘이 좀 강해요, 얘들이요. 그러니까 철결핍도 식물이 좋으면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같은 저온인데 뿌리가 좋으면은 철결핍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뿌리 힘이 좋으니 흡수율이 좋겠죠.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도 식물체가 건강한 상태에서는 흡수를 잘 되기 때문에 결핍이 잘 안 나는 편이에요.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산은 pH 7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낼 수가 있어요. pH가 높아질수록 일가이온의 인산이온이 증가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이가가 증가하죠. 일가이온은 흡수율이 높은데 이가이온은 흡수를 잘 못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6.5 정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고 7.0까지도 큰 문제를 삼지 않는다. 인산 하에서는. 우리가 쓰는 게 아까 인산 가리가 있고요. 젤 인산 암모늄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나갔다가 얘기하고 와야겠네요. 젤 인산 가리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그 아모니아틱 질소가 많은 경우 또는 우리가 특별히 아모니아틱 질소가 필요 없을 때는 주로 쓰는 게 젤 인산가리다. 그래서 보통 젤 인산가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 농장들에 다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처방전을 말할 때 일반적인 처방전은 거의 다 제1 인산가리를 처방전을 만들어줘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거죠. 아, 제 처방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뭘 넣는다? 제1 인산가리를 처방전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분이 내가 인산가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는 젤인산 아모늄을 넣어주거나 pH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 인산가리를 빼버리고 젤인산 아모늄을 처방 바꿔버려요. 이걸로. 왜? pH를 낮춰주기 위해서. 근권의 pH를 낮춰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배사가 됐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5년 정도 지나서 내가 이제 밑에 그 주니어 재배사가 되고 있고 내가 이제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주니어 재배사가 와서 아유 농장장님 보니까 pH가 지금 근권 pH가 지난주에 했을 때보다 우리가 한도로 정하는 6.5가 넘어가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근데 오늘 마침 비료를 타야 돼요. 그러면은 빨리 이거를 제거하고 제1 인산 암모늄으로 처방전을 바꿔버리죠. 이거들. 그럼 바꿔주면은 pH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겠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젤인산모늄하고 인산가리를 할 때 우리가 처방전을 만들 때 근권의 pH를 갖고 조절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현장 나가면은 현장 교육하면 뭐예요? pH 페이퍼 갖고 자꾸 체크하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가 바로 이것들이에요. 내가 바로바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pH가 내가 보니까 나는 1,500평을 농사를 져요. 1톤짜리 했더니 한 2주를 내가 어제 탔어. 근데 한 2주를 써야 돼. 이거 버리면 돈이 한 돈 100만 원 나가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질산암모늄을 사다가 4kg, 5kg를 비통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냥 새로 처방전을 안 만들어요. 왜 안 만드냐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새로 만들 때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미 비료를 만들어 놓은 지 얼마 안 돼서 비료를 버려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 비료지 않고요. 보통 우리가 그냥 질산암모늄 사다가 안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냥 그때는. 여기까지 잠깐 있다가 내가 밑에 차 안 쓴다고.